다락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가연! 저는 한필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마녀사냥이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뭐 역사책에서도 본 것 같고 그 되게 조금 19금 JTBC 모 프로그램 이름도 마녀 사냥이었고 제가 보던 웹툰 이름도 마녀 사냥이었는데 갑자기 그건이에요. 저는 오늘 볼 영화 리처드 주어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 듣고 보니 그러네요. 다수가 소수를 심판하고 괴롭게 하는 모습, 마녀 사냥을 좀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 90년대 마녀 사냥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영상을 보시면 누구를 어떻게 마녀 사냥해서 괴롭게 하는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와 함께 다락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실까요? 띵동! 과한 일처리로 경비원에서 해고되고 마는 이 영화의 주인공 리차드. Do you want to resign? Or would it be better if I fired you? 그는 연방수사관이나 경찰이 되기를 꿈꾸고 있는데요. 그런 리차드에게 곧 개최되는 올림픽은 기회입니다. 센테니얼 공원에서 애틀랜타 올림픽 경기 축하를 위한 공연 경비를 맡은 리차드. 실제 인물인 리처드 주얼의 어머니인 바비 주얼이 이 케니 로저스의 굉장한 팬이어가지고 이 장면을 넣어달라고 직접 부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느 때와 같이 공원에서 경비를 하고 있던 리차드는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는데요. 가방 안에 폭탄이 들었다는 사실에 리차드는 경찰과 함께 사람들을 대피시키죠. 테러범의 협박 전화가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방 속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영화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는 곳이 애틀랜타의 센테니얼 올림픽 공원이에요. 영화가 촬영된 곳도 실제 그 폭발이 있었던 로케이션에 가서 직접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빠른 대처로 사상자를 줄인 리차드는 단숨에 영웅이 됩니다. 이 장면에서 TV에 지금 리처드 주얼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 리처드 주얼 실화 인물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목소리만 그 배우가 녹음해서 쓴 거라고 합니다. 실제 배우랑 굉장히 많이 닮아서 약간 캐스팅이 신의 한 수. 하지만 FBI의 생각은 좀 다른데요. FBI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리차드가 테러를 막은 영웅이 아닌 폭탄을 폭발시킨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The false hero. In interviews, Jules' account of the bombing seems vague, and he looks uncomfortable discussing the victims. I also found that his mentioning on TV that he wanted to get back into law enforcement a bit inappropriate. 리차드를 용의선상에 둔 채 수사를 벌이고 있던 FBI. 그런 FBI의 움직임을 눈치챈 애틀랜타의 저널기자 캐시는 한 요원에게 접근합니다. 특종을 노리고 있던 캐시는 폭탄 폭발 사건에 대해 자극적인 보도를 하는데요. 이로 인해 영웅이라 불리던 리차드는 한순간에 폭탄 테러범으로 전락합니다. 리차드에게 훈련 영상을 제작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던 FBI. 하지만 FBI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마치 리차드를 신문하는 모습을 찍으려 하는 것 같죠. Mr. Jewell, Special Agent Dan Bennett, FBI. I'm sorry. I'm sorry. I think maybe I should contact my attorney. 이에 리차드는 직장에서 알고 지냈던 변호사 왓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리차드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왓슨. I think the FBI would be derelict not to investigate Richard Jewell. Payphone that was right here. We also know that Richard was inside the park near the Sound and Light Tower at 12:57. When Bill Miller called the backpack in, he would have had to cover the distance in 1 minute, so he couldn't have done it. could have ridden a bike, I guess. There and back, no. He really didn't do this. No. This kid's getting railroaded. We're gonna help this guy. We're gonna help this guy. This kid's getting railroaded.
하지만 왓슨의 노력에도 FBI는 리차드를 향한 의심은 거두지 않습니다. You guys go ahead and take everything. Take the carpet, whatever you need. I'm law enforcement too. Know that whatever you take, it's just going to prove that I didn't do anything. 리차드를 의심하는 언론의 무자비한 보도와 과도한 FBI의 수사에 리차드와 그의 주변인들은 점점 지쳐만 갑니다. 리차드와 왓슨은 이 고통의 시발점 캐시를 찾아가 리차드가 결백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캐시는 직접 사실을 확인하고 리차드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영화에서 리처드가 범인이다! 라고 첫 보도를 낸 기자 캐시 스크럭스가 자신이 오보를 냈다는 사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해요. 뭐 심한 우울증과 약물 의존을 앓다가 결국 2001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리처드 주얼은 2007년에 사망하고 이 기자님도 역시 2001년에 사망했다는 걸 보니까 이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모두 좀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기자분도 영화에서는 조금 이제 야망만을 쫓는 그런 야심찬 기자로만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녀에게도 사명의식이 있었던 그런 기자였던 거죠.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사실을 FBI에 알리지만 Jewel couldn't have made the call. The math is wrong. I covered the distance from the site to the phones. There's no way he would have made it in time. Yeah, we know. You're an accomplice. FBI의 의심은 계속되죠. 이 고통을 끝내고자 변호사 왓슨과 리차드의 엄마 바비는 리차드의 무고함을 밝히는 기자회견까지 진행합니다. The media has portrayed my son as the person who has committed this crime. They have taken all privacy from us. They have taken all peace. They watch and photograph everything we do. Like the media, the FBI follows his every move and watches my home constantly. And why? My son is innocent. Richard is not the Olympic Park bomber. Richard is not a murderer. He saved people's lives. My son is a hero. 인터뷰를 위해 FBI를 방문한 리차드. 리차드는 자신의 결백을 당당하게 밝히는데요. I did my job that night, and some people are alive because of that. 사건이 발생한 지 88일이 지나서야 리차드의 혐의가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Is it really over, or is this just another one of their things? You won, it's over. 6년 후 진짜 테러범이 잡히면서 리차드는 폭발 사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Found him, Richard. Found him. Eric Rudolph. He confessed to the bombing at Centennial Park. 네, 이렇게 진범이 잡히고 나서 리처드 주얼은 어떻게 잘 살았나요? 좀 잘 살았다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훗날 주얼이 인터뷰에서 경찰과 뭐 FBI, 언론을 보고 벌떼처럼 달려드는 뭐 피라냐 같았다라는 표현을 한 거 보면 뭐 잘 살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충분한 보상은 받았나요? 보상을 받긴 받았는데 약간 리처드가 당한 거에 비하면 충분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리처드는 자신을 얼간이 테러범으로 모은 언론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대부분 보상 합의를 받아냈지만 첫 보도 매체인 애틀랜타 저널의 본사 콕스 엔터프라이즈와는 재판까지 가서 패소했다고 합니다. 당시 보도 내용이 뭐 틀린 게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명예훼손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결과도 리처드가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이 판결이 나기 전에 사망을 해서 네,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때 사망했던 당시의 나이가 44살이라고 하니까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좀 쌓여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또 듭니다. 네, 이렇게 영화 리처드 주얼의 줄거리가 끝이 났는데요. 리처드 주얼 보시면 또 어떠셨어요? 일단 FBI와 언론이라는 엄청 큰 조직이 어떻게 개인을 이렇게 몰살시키는지, 한 개인을 처참하게 망가뜨리는지 이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저도 한 개인으로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상당히 착잡했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언론의 기능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FBI도 물론 잘못했지만
리처드 주얼이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게 만든 것은 언론의 역할이 가장 컸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파트 2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